하는 선동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혐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도심 곳곳에서 반중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오늘 개천절이자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어제부터 기차역, 공항, 고속버스 터미널 등은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무려 3,21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8%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민족 대이동인 명절인 만큼 오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겠지만요. 그래도 연휴가 길어서 이동이 분산될 수 있을 텐데요. 가족을 만나러 또 여행을 떠나러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연휴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서울도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엔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 만큼 지역에 계신 분들 또 귀성길 운전자들 날씨 예보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항공편과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어제가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노인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보고요. 오늘 개천절을 맞아 세계적인 캐릭터로 떠오른 만화 속의 우리 호랑이와 또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오늘 민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명절에 즐기는 이 게임 도구에도 민화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게임 도구의 기원은 일본으로 알려졌지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적 놀이문화로 변형돼 정착된 지 오래됐는데요. 명절에 가족 친인척들이 즐기는 놀이문화지만 도박판의 나쁜 이미지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게임 도구는 무엇일까요? 어르신들은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혼자서도 이걸 가지고 고스톱, 섰다 이런 놀이를 하신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어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노인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인의 날이 만들어진 그 배경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엔 총회는 1990년에 국제 노인의 날을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잘 아시는 대로 국군의 날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991년에 유엔은 노인을 위한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요. 내용은 자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립은 노인이 독립성을 누릴 수 있는 소득과 교육에 대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참여는 노인의 사회 참여는 단순한 임금 노동 이상의 것으로 일상생활의 영위,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하며
노인 자신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돌봄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아실현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문화, 종교,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존엄성은 노인이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경제적 수준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선언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선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겠죠. 네. 35년 전에 노인의 날이 만들어졌군요.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전 세계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보고서를 찾아봤는데요.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이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가 2년 전 같은 설문에 비해서 6.1%포인트 늘어난 70.3%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접한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는 노인이 69.2%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 출신 68.9%, 여성, 페미니스트 뭐 이런 순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는 여성이 80.4%로 가장 많았고 특정 지역 출신이 76.9%, 페미니스트, 노인 이런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쉽게 배척하려고 하는 요즘 세태가 드러나는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노인에 관한 널리 퍼져 있는 편견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짚어볼 노인에 대한 편견 어떤 게 있어요? 노인에게 더 씌워진 편견은 주로 허약함, 부담스러움, 노쇠함, 의존성, 사회에 기여하지 않음, 성가신 존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전형적인 노인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허약한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노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모든 노인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노인은 사회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거칠게 얘기하면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요. 이런 편견은 데이터 하나만 제시하면 손쉽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5세부터 79세 사이의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인구는 1,00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세대 전체 인구의 60.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이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는 500만 명을 밑돌았는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하고자 하는 이들의 비율도 올라가면서 20년 만에 이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2배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29세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로 나타났고 경제활동 참가 인구는 301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데이터만 봐도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편견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죠. 앞으로 고령층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해서도 고령층이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인은 쇠약한 존재다. 이런 편견도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급한 일반화로 볼 수 있는데요. 노쇠는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늙으면 병들고 약해지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요. 현대의학은 노쇠를 일종의 병적 상태로 간주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 지금은 서울시로 갔죠. 비코울 전남대병원 노년내과 강민구 교수와 함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1만 7,748명의 연도별 건강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노쇠한 노인의 비율은 2008년 41.1%에서 2020년
23.1%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타납니다. 노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든 고령층 비율 역시 2008년 28.7%에서 2020년에는 44.2%로 급증하는데요.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42.2%에서 12%로 줄었고, 씹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 2008년 59.4%에서 2020년에는 33.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게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당수 노인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건강한 노인들이 많은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 노인을 괴롭히는 질환 가운데 노인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바로 치매일 것 같아요. 치매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치매가 진행이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치매에 걸릴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치매는 일종의 사형 선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치매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 치매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을 하고요. 일부는 원인을 치료하면 치매 증상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치매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는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에 물이 차는 뇌수두증이나 양성 뇌종양, 갑상샘 질환, 신경계 감염, 비타민 부족증 등에 의한 치매는 이 전체 치매의 10% 내지는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은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의 많은 혈관성 치매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뇌혈관의 동맥 경화증을 초래하는 병으로 뇌졸중을 반복해서 앓게 돼서 생기는 치매인데요. 이런 혈관성 치매는 원인 질병을 치료하고 뇌졸중의 재발을 예방해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은 그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육체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도 쇠퇴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기억, 주의력, 시공간 능력, 언어, 문제 해결 및 실행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이런 기능들은 질병과 무관하게 나이가 들면서 저하를 나타냅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뇌 속의 화학 물질이나 신경세포 자체의 변화, 또 뇌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 뇌 혈류 변화, 유전적 차이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양태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노화가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어휘력이 풍부하고 단어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네. 또 노년층은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쌓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노년층은 평생 즐겨왔던 많은 활동을 여전히 즐길 수 있고, 또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 있으며 어휘력과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게임도 많이 나와 있고요. 어르신 중에서는 그 치매 예방에 화투놀이가 좋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이 2017년 발표한 인지 훈련이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까? 체계적 검토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인지 장애가 없는 노인들은 훈련을 받은 인지 영역에서는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기억력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 관련 과제에서 점수를 더 잘 받았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투를 일상적으로 친다고 해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개선되고 치매가 예방된다. 이런 얘기는 현재로서는 근거 없는 지나친 주장입니다. 화투를 매일 치면 화투를 잘 칠 수는 있겠죠. 네. 예.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이렇게 밝히는데요. 컴퓨터 및 온라인 게임을 하면 기억력 및 기타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에 주의하십시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컴퓨터 기반 두뇌 훈련 애플리케이션이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인지 능력 향상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서 뭔가를 판매하는 상술에는 속지 마시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생활과 두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글을 읽고 쓰는 창조성을 요구하는 뇌 활동, 이게 제일 좋다고 하고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매일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력 손실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청기는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의 인지 저하 속도를 3년 동안 거의 50%나 감소시켰다. 이런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력 손실을 치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치매 위험을 낮추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노인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근 OTT를 통해 방영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호랑이와 민화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 호랑이를 멸종시켰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조선의 민화 호작도 속에서 태어난 까치와 호랑이, 그리고 우리 전통 속의 상상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KBS 일라디오 채널이나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다양한 자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 컬렉터 박건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호랑이 민화 그리기 열가 정말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 컬렉터인 선생님께서도 관련 이야기나 자료를 여러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귀한 자료를 이렇게 정말 많이 들고 와주셨어요. 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가져오신 민화 보시면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개천절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곰부터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 호랑이는 곰과 함께 단군 신화에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상징적인 동물 아닌가요? 곰과 호랑이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같이 나오죠. 네.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동물은 호랑이가 더 익숙한데 인내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나가버리고 요즘 루저가 되죠. 근데 곰이 이제 이게 되는데, 그건 좀 우리가 친숙한 동물로 보자면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요. 역사적으로 호랑이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또 연관이 정말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특별히 이 호랑이가 그런 걸까요? 저도 그거에 좀 궁금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호랑이가 익숙한 동물 많이 살았고 개체수가 많았고, 네. 곰보다는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직전에 네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호랑이를 좀 연결시켰군요. 이 소년이라는 잡지입니다. 와. 이 1908년도에 그 최남선이 만든 잡지거든요. 네. 이 잡지가 창간된 날이 1908년 11월 1일인데 11월 1일이 그 잡지의 날입니다. 근데 요 책에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 그러면 그 고토 분지로라는 일본 지리학자가 우리나라 그 한반도 형상을 이 토끼 보이시죠? 네. 토끼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한반도 모양을 토끼 이렇게 본따서 그렸는데 이게 의도가 뭐냐면 좀 수능적이고 뭐 좀
약하고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죠. 네네. 근데 이 최남선 씨가 만든 이 책에 이제 봉길이 지리 공부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거를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면서 이 호랑이 모양으로 한반도를 그립니다. 예,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1908년 이후에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모양을 여기 호랑이로 그리는 게 한때 유행이 되는데 지금 고려대학교에 그 소장돼 있는 근역 강산 맹호 기상도라고 하는 그 지도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 아주 잘 그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이제 호랑이가 형상화되면서 우리 민족혼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좀 더 지나면서 이제 남궁옥 선생이 창안한 무궁화를 가지고 한반도 지도를 그린 게 20년대 이후에 유행하거든요. 네, 봤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무궁화,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의 표상으로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이번에 정말 화제가 된 그 카데언이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조선시대 민화 호작도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리움 미술관이 소장 중인 1592년작 호작도가 국내 전시회에 처음 나온 작품이라고 하던데 그 호작도가 어떤 작품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호작도는 말 그대로 호랑이 호, 네. 까치 작. 그래서 호랑이와 까치. 까치를 그린 그림이죠. 호작도라고 하는데 말을 앞뒤를 바꾸면 작호도라고 부를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군요. 네, 근데 보통은 그냥 쉽게 그냥 까치 호랑이 그림 이렇게 부르면 쉽죠. 네. 까치 호랑이 그림이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 후기 때 민화에서 아주 애용했던 많이 사용했던 이제 그 소재인데. 이 까치 호랑이 그림이 조선 후기 때 그냥 유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근데 제일 남아 있는 그림으로 민화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이제 1592년도 임진년. 그해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네. 예, 그해 그려진 그림이 리움 미술관에 수장돼 있는데 지금 무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제일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조금 이제 유명하죠. 그렇군요. 근데 왜 까치랑 호랑이를 그렇게 그림으로 많이 남겼을까요? 그거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해석하는 거. 네. 외국인들도 막 이거 막 해석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까치는 복을 가져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는 액을 막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호랑이는 포악한 양반 지배층을 상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까치는 그거를 조롱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상징하였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국문학계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그건 아닙니다. 두 개는 일반적인 것이긴 하지만 네.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상징인데요. 네. 한국 문화를 읽을 때는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신년 희보의 상징입니다. 신년 희보가 뭐냐면 소나무가 그려지거든요. 소나무는 새해를 상징합니다. 네. 새해 이렇게 되죠. 네. 그다음에 까치는 기쁜 소식을 상징합니다. 그럼 새해의 기쁜 소식을 그 문장이 제일 마지막 완성되려 그러면 전한다, 알린다. 그렇죠. 전한다, 알린다에 해당 한자가 중국 한자에 알릴 보자가 있죠. 네. 알릴 보자가 있는데 그것이 그 표범의 표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중국어 발음이. 언어 유의죠. 빠오. 그래서 신년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해서 연초에 주로 집에 많이 붙여가지고 이걸 쉽게 영어로 말하면 해피 뉴 이어의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신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아주 많이 이용했던 그런 소재입니다. 네. 제가 가져온 이게 담배 가루, 담배를 썰어가지고 담던 합이라고 하는 그 도구인데 합. 쉽게 말하면 금속으로 만든 박스입니다. 담배를 보관하는 박스. 네, 거죠? 여기 보시면 위에 호랑이가 있네요. 까치 호랑이 있죠. 까치도 있어요? 네네. 그러네요. 네, 까치 호랑이 이런 식으로 이제 꼭 그림만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용 도구에 많이 사용되었고요. 혹시 실패라고 아세요? 실패요. 요즘 실패 젊은 분들 잘 모르는데 실을 감는 나무 막대기 같은 게 실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 정말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네, 투각을 했죠. 네. 근데 이런 그 생활 속 용품에도 이렇게 호랑이랑 까치를 남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가 있는 좋은 거죠. 의미니까 그렇게 신년 하는 희보, 거죠. 새해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 선물로도 굉장히 잘 쓰였군요. 네, 그림 뭐 이제 집에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큰 건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목판입니다. 목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보시면 호랑이, 까치, 까치. 소나무 이게 네. 세트가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먹을 발라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게 대중화됐다는 뜻이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호랑이가 아니죠. 자세히 표범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범. 표범이죠. 원래는 이 표범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표범이 살긴 사는데 개체수가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가 익숙하죠. 그러면 표범하고 호랑이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범입니다. 범. 이 범이라고 하는 것으로 뭐 표범은 돈범이라 그러고 호랑이는 줄범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로 호랑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범과 네. 까치 이렇게 말하는 네.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어떤 거 보면은 이게 이제 혼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혼종. 그 제가 이거 이름 붙이기를 표랑이로 붙였는데 얼굴은 표랑이요? 표범. 그러네요. 얼굴은 표범, 몸은 호랑이. 무늬는 또 호랑이. 또 어떤 거는 몸은 표범, 얼굴은 호랑이 도 있고요.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표범으로 그려진 것도 있고, 그렇군요. 호랑이로 그려진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나오는 출처가 이제 표범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남겨두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표랑이라고 하는 게 네. 되게 와닿는데요. 학술 용어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네, 선생님 그 1988년에 네. 서울올림픽 마스코트가 호돌이였잖아요. 네. 그 호돌이의 모티브가 된 것도 호작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후기 때 워낙 이 아치 호랑이를 유행을 해가지고 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랑이가 무섭게 그려지는다기보다는 친숙하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우리가 2번 했거든요. 88 올림픽도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했죠. 네. 그 2개 모두가 호랑이가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 전통에서 나온 문화의 힘이죠. 그는. 네. 아 그렇군요. 그 비슷한 자코도라는 작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작도 자코도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군요. 네네네. 그 작품 속에 그 까치가 아까 말씀해주신 게 호랑이를 놀리듯이 그려진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풍자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캐대헌을 보고 외국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매기관 감독하고 공동 감독했던 분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그분도 그렇게 설명하시고 박물관에도 도자기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건 풍자를 네, 놀리듯이 그러니까 지배층을 조롱하는 민중의 모습 이렇게 하는데 지배층을 조롱하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여기는 국문학계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네. 또 미술학적으로 또 뭐 한국 상징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신년 희보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사실에 맞는 것 같습니다. 뭘 다 해석은 다양하니까 할 수는 그렇죠. 있죠. 네. 네. 그 민화 속 동물들의 의미가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지금 시대에도 상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그 해치도 궁금합니다. 오늘날 국회, 시청, 검찰청, 소방청 등 많은 공공기관의 상징으로 이 해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민화나 기록에서 해태가 언제부터 등장을 했고 또 어떤 동물일까요? 예, 원래 해태는 중국에서 물론 나왔죠. 중국에 나왔는데 상상의 동물입니다. 네. 상의 동물인데 여기 머리에 이제 뿔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뒤에 숨겨져 있는데 뿔이 있는데 그 뿔 때문에 영어로는 유니콘 라이온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유니콘 라이온 그렇게 부르는데 이 해태가 이제 2가지 보통 상징, 2가지 기능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불을 막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막는 동물이니까 제일 이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현재로 치면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이제 부엌에다 이렇게 혜택을 많이 붙였거든요. 네. 불을 막으니까. 네. 그럼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소방청이죠. 그러네요. 근데 소방청의 공식적인 그 상징은 새매입니다. 매. 매요. 빨리 가서 끈다 이런 매인데 공식적인 거는 그거지만 약간 보조적으로 혜태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일부 지방 소방청에서 상징으로 혜태가 불을 짓밟고 있는 장면을 이제 디자인한 것도 있고 네. 이 소방관 정복의 여기 표장에 보면 혜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일부 지방 소방청 앞에 그 조각으로
혜태상을 세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불을 끈다는 의미로 소방청에 있는 거는 뭐 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혜태가 왜 권위와 또 정의의 상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혜태의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혜태는 선악을 가릴 줄 아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을 불로 들이받는 동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가리기 때문에 이제 정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사헌부라 그래가지고 그 관리 감찰 탄핵했던 그 기구가 있거든요. 네. 그 관리들의 복장에 보면 가슴에 혜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리들의 이제 뭐 문가는 학, 무가는 이제 호랑이인데 비해서 좀 특이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사정기구 또 사법기구, 재판 뭐 이런 그 기구에는 지금도 그 앞에 건물 그 기구 앞에 기관 앞에 뭐 대법원이라든지 뭐 검찰청이라든지 또는 사법연수원 같은 데는 혜태상이 다 있습니다. 선과 악을 심판한다. 네. 이런 의미.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정의를 실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뭐 국회 입법기관이죠. 네. 국회, 시청, 뭐 일반 행정관서라든지 이런 데도 혜태를 많이 이제 갖다 놓는 거는 좀 광이 넓은 의미로 혜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보니까 또 나중에 그 지나가다가 또 보게 되면은 또 이 내용이 또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징적인 민화 속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 흥미로운데 오늘 같은 날에 또 조명해 볼 동물이나 꽃 뭐가 더 있을까요? 이 민화 같은 경우에는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읽는 그림이거든요. 읽는 그림. 읽는 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그 까치 호랑이 그림도 뭐 신년 희보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근데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십장생입니다. 십장생은 10개 오래 사는 그 동물 또는 자연물이잖아요. 장수를 의미하죠. 네, 해, 산, 물, 뭐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네. 이런 것들을 그리면 그냥 장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실패해 보면 이것도 그렇고 학이라든지 소나무 뭐 이런 게 있죠. 사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슴과 소나무가 있죠. 이건 장수의 염원을 담은 겁니다. 십장생이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명절 되면 화투 치잖아요. 네. 우와. 1월패죠. 1월패 보시면 학과 소나무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 장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어차피 동양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공유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모란꽃. 모란꽃이요? 모란은 북입니다. 북이. 북이. 예, 아주 이거는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모란은 꽃이 풍성하기 때문에 네. 북이 웰스 그 북입니다.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름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또 화투의 6월패가 이 모란이거든요. 네, 조금 북위를 상징합니다. 모란, 북이. 네. 이것도 실패거든요. 나무 실패. 실패도 있어요. 저게 모란이었군요. 이 모란입니다. 이것도 이제 북위에 대한 상징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옛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보면 병풍에 모란 병풍을 많이 씁니다. 부자대라고. 그거 딱 보고 그냥 예쁘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저런 의미가 있구나. 네네네. 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화. 네, 국화 많이 쓰이죠. 국화도 장수입니다. 국화 장수죠. 그래서 이게 이 화투장에 보면 저게 국화요. 국화고 네. 옆에 한자 보이죠. 네. 화투의 9월자에 한자 이게 목숨 숫자를 알려 쓴 겁니다. 국화는 이제 중국의 그 9월 중량절이죠. 중량절이라는 그 세제 풍속 관련되는데 장수에 대한 염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박쥐가 또 중요한 상징입니다. 박쥐는 뭘 의미할까요? 박쥐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네. 정말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자의 편복이라 해서 복이 박쥐 복자가 복자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발음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실패거든요. 네. 실패의 박쥐 보이시죠? 저 박쥐예요. 네, 박쥐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 목숨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복수 해야지 이 수복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실패. 네. 자, 마지막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생활 주변에서 제일 박쥐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동굴이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활 주변에서 네. 박쥐를 저렇게 실패 같은 거 제가 동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전에 있어요? 이전 100원짜리 동전 뒷면에 보면 네, 뒷면에 있나요? 뒷면에 쭉 둘레에 쭉 이렇게 뭐 이렇게 문양이 보이죠. 뒷면입니다. 네. 뒷면. 그게 박쥐 문양입니다. 뒷면 100원짜리 이게 이 문양이 네, 박쥐 문양이에요? 박쥐 문양입니다. 오, 카메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굉장히 작아서. 네, 최신 100원짜리는 사라졌는데 네, 옛날에는 이게 박쥐 복을 상징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100원짜리 세뱃돈 줄 돈이 없으면 이거 주면서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좋은데요? 명절에.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약과 틀이거든요. 네. 약과 틀인데 약 찍어내는 틀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게 국화거든요. 네, 그렇죠. 국화 장수죠. 네. 이런 식으로 오. 네. 상징으로 이런 겁니다.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미나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에 가족 친척들이 모여 앉아서 그 아까 가져오신 그 화투에 네. 나오는 그림들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또 그 말씀을 해주신 거 외에도 있을까요? 봉황, 오동나무 이게 이런 것도 봉황입니다. 있죠? 아, 이 11월 패인데 이 화투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11월 패인데 이게 닭이 아니고 봉황입니다. 봉황. 저는 저게 뭔가 싶었었거든요. 네, 봉황이고 밑에 있는 게 이게 보통 똥이라 하죠. 똥. 네. 똥인데 봉황이 주로 이제 이 오동나무에 사는 거거든요. 오동나무 잎맥이 다 사라져 있지만 이 오동나무 이파리, 오동나무 잎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 오동나무 동자 한자로 좀 동인데 동을 세게 바르면 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똥. 예, 똥입니다. 저 왜 그런 거 했어요? 저게 네. 그건 모양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네, 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네요.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우리 뿌리를 기억하고 또 잘 계승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 그리고 있는 그 민화와 호랑이가 가진 의미를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또 계승해 나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캐대언 그거 유행하는 거 보고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K 국민 되기 이제 힘들어졌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막 그 영화를 보고 막 한국의 문화를 막 설명하고 막 상징을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네. 어지간한 한국인들보다 더 이거 더 많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K 국민 되려 그러면 네. 단순히 이제 뭐 민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이런 의미를 좀 알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누군가 물어봤을 때 네. 오늘 배운 내용들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기초 소양이죠. 요즘에 그 외국인들이 선생님께 물어보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 그건 외국인한테 질문 받은 적은 없는데, 네. 네, 이거 필요한 일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외에도 지금 말씀해주신 오늘 호작도 이야기 외에도 정말 많은 그런 민화에 담긴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찾아보면서 그렇죠. 또 우리 문화를 좀 잘 계승해 나가고 또 잘 전달을 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물관 가서 이걸 알고 보면은 그 훨씬 잘 보입니다. 박물관 가서요? 네, 예를 들면 뭐 물고기가 그려져 있다라든지 도자기에 학이 그려져 있다라든지. 물고기도 많이 쓰이는데 오늘 물고기 이야기가 빠졌네요. 물고기 제가 가져왔는데 이야기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네. 물고기는 뭐 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 이야기 기대해 볼게요.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 캐릭터로 급부상한 민화 속 동물들과 또 그 상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귀한 자료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역사 컬렉터 박건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화투입니다. 9364님, 화투, 5365님, 안녕하세요. 전통놀이 화투. 명절에 모여서 함께 시간 보낼 때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6905님, 정답 화투. 여기 청주도 비가 오네요. 오늘 체육대회 등 행사가 많고 귀성길도 바쁠 텐데 모두 조심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9909님, 화투. 저희 집에서는 금지 품목 중 하나입니다. 여러 사건 등이 있었거든요. 궁금한데요? 지금은 윷놀이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전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